남자들이 미치도록 궁금해하지만 정작 그 답의 90~100분율은 잘못 알고 있는 것. 여성들조차 자기 몸이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 바로 여성의 그곳입니다. 오늘 저는 그 은밀한 세계에 대한 모든 오해와 신화를 의학과 과학의 이름으로 낱낱이 해부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평소 여성의 그곳에 대해 가장 궁금했던 질문 혹은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지금 바로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 우리의 가장 솔직하고 지적인 탐구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는 남성들이 여성의 몸에 대해 가지는 가장 큰 10가지의 호기심을 과학과 의학의 눈으로 하나하나 풀어볼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것을 넘어 남녀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며 더 건강한 관계를 맺어가는데 필수적인 지식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 남자들이 질 속에 들어갔을 때 정확히 어떤 느낌인가요? 입니다. 남성들은 이 느낌을 표현할 때 거의 예외 없이 황홀경에 가까운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따뜻하고 미끄럽고 부드러운 살결에 완전히 둘러싸인 느낌. 매치 뜨거운 젤리나 스펀지 속에 들어간 것 같다. 음식을 씹자마자 뜨거운 액체가 터져나와 입안이 따스해지는 느낌이다. 이러한 표현들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명확한 생리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온도입니다. 여성의 질 내부는 내부 장기입니다. 따라서 그곳의 온도는 외부 피부와 달리 항상 우리 몸의 중심천인 섭씨 37도에서 38도 사이를 유지합니다. 이는 남성의 성기보다 항상 몇 도가 더 높은 온도로 남성에게는 극도의 따뜻함과 안정감을 줍니다. 둘째, 촉감입니다. 질 내벽은 딱딱한 관이 아니라 근육으로 이루어진 주머니입니다. 그리고 그 내벽은 질 주름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주름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 주름들이 남성의 성기를 모든 방향에서 감싸 안으며 부드러운 살결에 완전히 둘러싸인 그 특별한 압력감과 포근함을 만들어냅니다. 셋째, 윤활입니다. 여성이 흥분하면 질벽에서 에액이라는 투명한 윤활액이 분비됩니다. 이 액체는 혈관에서 빠져나온 혈장 성분으로 그 자체로 따뜻하고 매우 미끄럽습니다. 이 따뜻한 윤활액과 부드러운 근육 주름의 조합이 남성들이 그토록 열광하는 미끄럽고 물컹한 젤리 같은 독특한 감각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그곳의 냄새에 대한 진실은 무엇인가요? 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남성들의 반응이 가장 극명하게 갈리는 그리고 가장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주제일 것입니다. 어떤 남성들은 그 냄새가 역겹고 싫다고 말하고 또 어떤 남성들은 그 냄새가 나를 미치게 한다고 말합니다. 싫다고 말하는 남성들은 대부분 위생 문제를 지적합니다. 가끔 취할 것 같은 냄새가 나는데 그건 여자가 씻지 않았을 때다. 3일은 안 씻은 냄새가 난다. 반대로 좋다고 말하는 남성들은 그 특유의 채취 자체를 흥분 요소로 받아들입니다. 오늘 이 지긋지긋한 냄새 논쟁을 의학적으로 종결시켜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강한 여성의 그곳에서는 아무 냄새도 나지 않거나 혹은 약간의 산성을 띤 요구르트와 유사한 냄새가 납니다. 원본 분석에서 원래 아무 냄새도 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는 향기가 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무취라는 뜻은 아닐 수 있습니다. 여성의 질 내부는 유산균이 지배하는 산성 환경입니다. 이 유산균이 질 내부를 보호하며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운 시큼한 냄새는 지극히 건강하다는 신호입니다. 남성들이 말하는 좋은 냄새란 아마도 이 건강한 채취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성들이 싫어하는 그 나쁜 냄새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첫째, 원본 분석대로 위생의 문제입니다. 여성의 신체 구조는 남성과 달리 요도질 항문이 모두 매우 가깝게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땀이나 소변 혹은 다른 분비물들이 섞이기 매우 쉬운 구조입니다. 씻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이 분비물들이 부패하며 당연히 불쾌한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성들이 관계 전에 씻는 것에 그토록 민감한 이유입니다. 둘째,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염증입니다.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남성들이 말하는 아주 나쁜 냄새,
예를 들어 생선 비린내 같은 냄새가 난다면 그것은 백백분율 세균성 질염과 같은 염증의 신호입니다. 이는 여성이 더러워서가 아니라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질 내의 유산균 균형이 깨져서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따라서 남성들은 냄새로 상대방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 냄새의 차이를 구별하고 만약 비린내가 난다면 상대방이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 여자의 질이 감당할 수 있는 크기의 한계가 있나요? 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자신의 크기에 대해 고민하고 또 상대방의 크기를 궁금해합니다. 원본 분석에서는 여성을 작은 크기 10백분율, 중간 60백분율, 큰 여자 30백분율로 나누었지만 저는 여기서 더 나아가 이 구분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의 질은 고정된 크기를 가진 기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질은 평소에는 앞벽과 뒷벽이 붙어있는 잠재적인 공간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벽은 원본 분석의 비유처럼 주름 스커트와 같이 수많은 질 주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주름은 필요에 따라 상상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여러분이 슈퍼 사이즈라고 부른 그 어떤 큰 크기도, 심지어는 아이의 머리가 나오는 출산의 순간에도 여성의 질은 그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여성이 흥분하게 되면 질 주름은 펴지고 직경은 2배에서 3배까지 넓어집니다. 더 놀라운 것은 길이입니다. 여성이 흥분하면 자궁과 자궁 경부가 위로 딸려 올라가는 천막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질의 길이가 평소보다 훨씬 더 길어지게 되는데 원본에서는 이것이 약 6인치, 즉 한 뼘 약 15cm까지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남성의 성기가 비정상적으로 긴 것이 아니라면 그 어떤 남성의 크기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관계의 성패를 가르는 관건은 크기가 아니라 여자의 흥분 정도라는 원본 분석의 결론은 완벽한 진실입니다. 여성이 충분히 흥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질은 건조하고 수축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때 남성의 크기가 크다면 그것은 쾌감이 아니라 끔찍한 고통과 상처만을 유발할 뿐입니다. 반대로 남성의 크기가 작더라도 여성이 충분히 흥분하여 애액이 넘치고 질 근육이 부드럽게 이완된다면 두 사람은 그 어떤 커플보다 완벽한 밀착감과 만족감을 나눌 수 있습니다. 남성들은 크기를 키울 걱정을 할 것이 아니라 여성을 흥분시킬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네 번째 질문, 여자마다 분비되는 애액의 양의 차이가 큰가요? 입니다. 그렇습니다. 원본 분석대로 그 차이는 매우 큽니다. 어떤 여성은 이불을 적실 만큼 흠뻑 젖는 반면 어떤 여성은 겨우 약간 촉촉해지는 정도에 그치기도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의학적 사실은 2가지 상황 모두 지극히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애액의 양은 그날의 컨디션 수분, 섭취량 호르몬 주기, 그리고 흥분의 정도에 따라 매번 달라집니다. 애아액이 적게 나온다고 해서 그 여성이 흥분하지 않았거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남성이 왜 이렇게 말라 있어? 라고 핀잔을 주는 순간 여성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애아액이 더더욱 나오지 않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5번째 질문, 음순의 모양과 대칭은 어떤가요? 입니다. 이것 역시 엄청난 오해의 영역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대칭을 이루는 음수는 없습니다. 원본 분석의 비유는 매우 적절했습니다. 우리의 가슴이 한쪽이 더 크거나 작은 비대칭인 것처럼 남성의 고환이 비대칭인 것처럼 음순 역시 한쪽이 더 크거나 더 길거나 색이 더 짙은 것이 완벽하게 정상입니다. 음순의 크기와 모양 색깔은 그 사람의 건강 상태나 성적 쾌감 혹은 성 경험의 횟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키가 크거나 작고 눈이 크거나 작은 것처럼 그저 유전일 뿐입니다. 최근 부인과에서 미용 성형이 가능해졌다고 하지만 그것은 치료의 영역이 아니라 순전한 미용의 영역일 뿐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6번째 질문, 소위 이쁜이 수술을 하면 실제로 남자의 성감이 올라갈까요? 입니다. 이것은 매우 민감하고 또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수술의 본래 의학적 명칭은 질성형 수술 혹은 질근육 복원술입니다. 나이가 들거나 특히 다산, 즉 아이를 많이 낳은 후에
늘어진 질 근육을 다시 팽팽하게 조여주는 수술입니다. 원본 분석에서는 생각보다 간단한 수술이고 부작용이 많지 않다고 했지만 저는 여기에 임상적 주의를 더하고 싶습니다. 이 수술은 결코 간단한 수술이 아니며 매우 섬세한 기술을 요구합니다. 남성 입장에서의 효과는 명확합니다. 질 내부가 물리적으로 타이트해졌기 때문에 보통 크기를 가진 남성이라면 성감이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성들이 여성의 이 수술에 대해 거부감이 적은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성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원본 분석에서도 정확히 지적했듯이 이 수술 과정에서 질 점막을 절제하고 봉합하면서 그곳에 분포해 있던 섬세한 자극을 인지하는 신경들이 줄어들거나 손상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 결과 여성 입장에서는 오히려 관계 시 성적 쾌감을 덜 느끼는 비극적인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수술은 최후의 선택이 되어야 하며 그 전에 골반적인 수축 운동과 같은 비수술적 방법으로 근육을 단련하는 것이 100배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7번째 질문. 그 안에서 가장 쾌감이 높고 민감한 곳은 정확히 어디인가요? 입니다. 이것은 남성들이 가장 많이 하는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오해 중 하나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더 깊이 들어갈수록 여성이 더 좋아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원본 분석의 지적대로 정반대입니다. 여성의 질에서 가장 신경이 예민하게 몰려있는 곳은 바로 입구 첫 1인치, 즉 손가락 첫 번째 마디 정도 약 2점에서 5cm의 깊이입니다. 질 입구 주변과 질 전벽의 특정 민감 부위, 그리고 그 근처에 뿌리를 둔 음핵의 내부 구조가 모두 이 얕은 곳에 밀집해 있습니다. 반대로 안쪽은 감각이 둔합니다. 질의 안쪽 3분의 2는 통증이나 섬세한 감각을 느끼는 신경 대신 압력이나 늘어남을 감지하는 신경이 주로 분포합니다. 이것은 사실 아이의 머리가 그곳을 통과하는 출산의 고통을 견뎌내기 위한 진화론적인 설계입니다. 만약 질 안쪽까지 질 입구처럼 예민했다면 모든 여성은 출산의 고통으로 사망했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남성들이여 깊이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더 깊이 찌르려고 노력하는 것은 여성에게 쾌감이 아니라 자궁경부의 통증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고수는 깊이가 아니라 신경이 밀집된 입구를 공략합니다. 8번째 질문. 피스톤 운동을 할 때 왜 여자에게서 방귀 소리 같은 것이 날까요? 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 소리 때문에 하기 싫어진다고 말하고 여성들은 이 소리 때문에 수치심으로 관계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소리의 정체는 가스 분출이 맞습니다. 하지만 항문에서 나오는 가스가 아니라 질에서 나오는 공기입니다. 남자가 안과 밖으로 운동을 할 때 공기가 질 속으로 밀려 들어갔다가 다시 밖으로 분출될 때 마치 방귀를 뀌는 것과 같은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젊었을 때는 나지 않다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소리가 날까요? 원본 분석의 지적은 정확합니다. 압이 느슨해졌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의학적으로 설명하면 골반저근의 힘이 약해져 질벽이 예전처럼 틈새 없이 밀착되지 못하고 그 사이로 공기가 들어가기 쉬워진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의 하나일 뿐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여성이 느끼는 성감의 차이는 없습니다. 남성들은 이 자연 현상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으며 여성들은 골반적인 수축 운동을 통해 이 현상을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9번째 질문. 여자들은 항상 그곳에서 애아액이 분비된다고 하는데 그 양이 많은가요? 입니다. 여기서 애액은 성적 흥분 시에 나오는 윤활액과는 다른 일상적인 분비물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여성은 평소에도 분비물을 배출합니다. 그 양은 원본 분석대로 많게는 하루에 찻숟가락 2개 정도의 분량일 수 있습니다. 특히 배랑이, 즉 생리주기 중간에는 호르몬의 영향으로 이 분비물이 훨씬 더 많아지고 끈적해집니다. 이 분비물은 자궁경부에서 나오며 그 역할은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자궁과 질 내의 죽은 세포들과 세균들을 밖으로 씻어내고 내보내는 청소 역할입니다. 원본 분석의 비유처럼 이것은 자궁에서 자신의 집을 청소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더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몸을 깨끗하게 유지하려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건강한 과정입니다. 배랑이가 아닐 때는
차 숟가락 반 개 정도로 양이 줄어들며 폐경이 오면 이 양은 더더욱 줄어들어 오히려 건조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마지막 10번째 질문. 성관계를 많이 하면 그곳이 헐거워지거나 달라지는 것이 아닐까요? 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남성들이 가지는 가장 크고 가장 잘못된 오해일 것입니다. 저 여자는 경험이 많아서 헐거울 것이다 라는 생각. 오늘 이 낭설을 완벽하게 깨부수겠습니다. 정답은 원본 분석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곳은 바쁠수록 몸에 좋습니다. 성적인 자극은 그것이 상대방과의 관계이든 혼자만의 쾌락이든 그곳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 건강하게 만듭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랑의 근육은 자극시켜줄수록 탄력과 부드러움을 유지합니다. 질은 근육입니다. 모든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하고 사용할수록 강해집니다. 성적 흥분과 절정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근육의 수축과 이완은 그 어떤 운동보다도 질 근육을 탄력 있게 만듭니다. 둘째, 혈액순환입니다. 성적 흥분은 그 부위로 엄청난 양의 혈액을 공급합니다. 이 혈액은 조직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여 조직을 더 건강하고 촉촉하게 만듭니다. 오히려 성관계를 너무 오랫동안 하지 않거나 폐경기가 오면 이 혈액 공급이 줄어들어 위축성 질염, 즉 질이 마르고 얇아지고 통증을 느끼는 노화가 가속됩니다. 셋째, 염증 예방입니다. 성적 흥분으로 조직이 촉촉해지고 애액이 잘 분비되면 질 내부는 건강한 산성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 산성 환경은 외부의 나쁜 세균들이 살아남지 못하게 만들어 염증이 생길 가능성을 현저히 줄여줍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성관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곳이 헐거워지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적절하고 건강한 성적 자극은 여성의 그곳을 더 탄력 있고 촉촉하며 건강하게 유지하는 최고의 보약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남성들이 궁금해하는 여성의 미지의 세계, 그 10가지 비밀의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사실 이 모든 내용은 남성들뿐만 아니라 자기 몸이지만 여자들도 잘 모르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오늘 저의 이 과학적 해설이 여러분이 가졌던 불필요한 오해와 죄책감을 덜어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지식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더 깊이 소통하고 더 행복한 성생활을 즐기는데 작은 팁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오늘 들으신 내용 중 이것은 정말 몰랐던 사실이다 하고 무릎을 치게 만든 부분이 있으셨나요? 혹은 이 주제에 대해서는 더 깊이 알고 싶다 하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호기심과 의견이 모여 다음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성과, 행복한 삶을 응원하는 김유진 박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